반갑습니다. 천천히 건네는 숲서림입니다. 최근 청년 빈곤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노인 빈곤율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힘들어서 주민센터를 가보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나 소득, 재산신고서, 또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여러 서류들을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1년치 통장 거래 대역서도 떼오라고 하죠. 이는 급여 외 사적 이전 소득이나 가족과의 교류를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공적 소득은 관계부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지인이나 가족, 후원금, 기타 수령한 금액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집값이 비싼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생계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적용된다고 봐야 무방합니다. 이 말은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월 834만원, 즉 연소득 1억 원 초과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더 까다로워서 대도시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1인 194만 4,812원 이하라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194만 4,812원 이상 272만 2,737원 사이라면 미약, 그 이상이라면 부양 의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도 약 2억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주거용 재산의 경우에 약 3억 원 이상이면 부양 의무를 져야 합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와의 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연고자 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서로 연락이나 도움을 주었던 확인 내역을 각종 서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가 각각 미부양 사유서와 부양 거부 및 기피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내용이 비슷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선정 기준을 보면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2인은 345만 6,155원, 3인 가구는 443만 4,816원, 4인은 504만 964원, 5인은 633만 688원, 마지막으로 6인 가구는 722만 7,980원인데요. 이 중 생계급여는 중위 30%, 의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7%, 교육급여와 차상위 계층은 중위 50%입니다. 이 말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의료급여는 216만 385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그리고 교육급여와 차상위 계층은 약 270만원 이하 가구라면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부모 및 조성가정은 중위소득 약 50% 이하가 되는데요. 따로 양육비 2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중위소득 58%면 10만원의 양육비가, 그리고 각종 증명서 발급은 중위소득 60%라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약 60% 미만일 경우가 해당되는데 양육비 20만원, 중위소득 65%는 10만원, 그리고 증명서 발급은 중위소득 72%의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외에 기본재산액이 반영이 되는데요. 2023년 기본재산액을 살펴보면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와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 농어촌 3,500만원이 기준이고요. 의료급여는 대도시가 5,400,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차상위 자활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은 생계, 주거, 교육, 한부모, 가족, 차상위의 경우 대도시 1억 2천,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500만원이고요. 의료급여는 대도시가 1억, 중소도시 6,8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는 3,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주거용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주거용 재산 한도에까지만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되고요.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 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때 재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기본 재산액이지 주거용 재산 한도 금액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기본 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고요. 각 재산별 소득 환산율은 달리 적용이 되는데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 한부모 가족은 금융재산을 따로 6.29%로 환산을 하고요. 자동차는 모두 100%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을 하고요.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주거용 재산 보증금 8천만원과 금융재산 8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가 주거용 재산 8천 곱하기 보증금 환산율 95%는 7,600만원이 되잖아요. 이 7,600만원에서 기본 재산액인 6,900만원을 빼면 700만원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곱하여 72,800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계산법은 8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는 500만원을 빼면 300만원이 나오고요. 이를 다시 금융재산 환산율인 6.26%를 곱하면 187,80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은 26만 600원이라는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은 136,846원, 3인 가구는 133만 445원, 4인은 162만 289원, 5인은 189만 9,206원, 마지막으로는 6인 가구인데요. 216만 8,397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일종과 이종 및 병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요. 이번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이고요.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입니다. 그리고 2종의 경우는 이번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10%이고요.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이라면 1,000원, 2차 병원 혹은 종합병원, 그리고 3차 지정병원은 동일하게 15% 적용합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1, 2종 관계없이 모두 5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2종의 경우는 연간 80만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입니다. 이렇게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서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개영부 초음파에 이어서 퇴행성 질환의 척추 MRI 비용과 한방 건식 부항수를 급여화했고요. 이후에도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의료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거급여는 기존 임대료와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요. 초과분의 30%를 자기 부담분으로
발생이 되어서 지원 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2023년 기준 임대료는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33만 3천 원, 2인 가구는 37만 원, 3인은 44만 1천 원, 5인은 51만 원, 6에서 7인은 62만 6천 원이고요. 경기, 인천 등 2급지 거주자는 1인이 25만 5천 원, 2인 가구는 28만 5천 원, 3인 34만 1천 원, 4인은 39만 4천 원, 5인 가구는 40만 7천 원, 6, 7인 가구는 48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외 특별시의 경우에는 1인 20만 3천 원, 2인 22만 6천 원, 3인 가구는 27만 원, 4인은 31만 3천 원, 5인 가구는 32만 3천 원, 6, 7인 가구는 38만 2천 원입니다. 그 외 지역인 4급지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인은 16만 4천 원, 2인은 18만 5천 원, 3인 가구 22만 원, 4인 25만 6천 원, 5인 26만 4천 원, 6, 7인 가구는 31만 3천 원이 기준 임대료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구 원수가 7인 이라면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지만 가구 원수가 8에서 9인이라면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해 주는데요. 10인 이상의 가구는 2인 증가 시마다 10% 인상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100% 반영하여 인상한다고 하여서 2022년 기준 임대료 대비 최대 1.1%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네요. 주거급여의 마지막으로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을 살펴보면요. 수선 주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경보수의 경우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도배, 장판은 경보수에 해당하고 창호나 단열, 난방공사는 중보수, 그리고 지붕, 욕실 및 주방 등의 개량은 대보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가가구 보수 지원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라면 100%를 지원을 하고요.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그리고 46%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인데요.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 서비스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를 인상하여 초등학교는 45만 1,000원, 중학교는 58만 9,000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라면 교과서와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를 모두 지원하므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7가지 급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